안녕하세요. 넥스트라입니다. U23 아시안컵 한일전에서 패배한 일본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경기 약 이틀이 지난 어제까지도 패인을 분석하는 기사가 쏟아졌고 거기다 부진했던 선수들을 색출해 비판하는 특집 기사까지 등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특히 부진했던 선수 특집 기사에서는 전범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선 일본 유력 매체인 문춘 온라인은 일본 유명 축구 해설위원인 조 쇼지와 가진 특집 인터뷰를 게재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전 일본 국가대표로 현재는 축구 해설자로서 활약 중인 조 쇼지 씨가 U23 일본 대표의 경기 모습을 어떻게 봤는지 이야기를 들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인터뷰에서 기자는 한일전에서 일본이 공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며 패해 2승 1패로 2위 통과했다고 했는데요. 이에 조 쇼지는 한국전에서 일본은 멤버를 7명이나 교체했지만 한국과의 역학관계도 있는 데다 UAE전만큼 멤버 교체의 이점은 보이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강전 상대가 누가 될지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한국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였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UAE전에서 선발 출전하지 않았던 주력 선수들을 기용해 이기러 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을 선발 기용하지 않고 이번 대회에 처음 출전하는 선수들을 기용해 의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경기 일정이 빡빡해 새로운 선수를 기용해 도전하고 싶다는 의도는 알겠지만 전반전을 보면서 기대가 어긋났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비 전술을 철저히 했을 때의 한국은 새삼 강하다고 생각했고 반대로 일본은 공격의 변형이 적어 처음부터 측면 공격밖에 선택지가 없었는데다 실수가 잦아 한국에게 아무런 위협도 주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후반 30분 일본이 실점하자 허둥지둥 선수를 교체했고 그것으로 확실히 기회가 늘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골 결정력이 없었다며 그 상황에서 못 넣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쓴소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 선수는 상당히 피곤한 모습을 보이거나 다리에 쥐가 난 선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버티며 일본의 공격을 몸으로 먹어치우는 느낌이 들었다며 절대로 점수를 주지 않겠다는 강한 정신력을 경기에서 발휘한 한국이 대단하다고 호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넣을 곳에서 넣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되어버린다고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8강 상대인 카타르에 대해서는 이길 확률이 50%라면서 개최국으로 경기는 완전 어웨이가 될 것은 물론 레벨이 굉장히 높은 팀이므로 솔직히 상당히 어려운 상대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면 끝나는 외다리 승부이므로 일본은 베스트 멤버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거기다 한국전처럼 도중에 주전을 내세울 여유는 없다고 다시 한번 쓴소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한일전 패배 원인을 분석한 다른 일본 언론들의 기사 제목을 소개해드리면 한국에 져서 명백해진 주력 그룹과 벤치 그룹의 실력차, 골키퍼 코쿠보 벤치 스타트도 의문, 한일전 패인은 주력 온존, 수비 실수가 아니다. 아시안컵 한일전에서 알 수 있었던 U23 대표, 파리올림픽 출전에 대한 큰 문제 등의 제목으로 일제히 전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축구 전문 매체 풋볼 채널은 이틀에 걸쳐 엄청 실망 U23 일본 대표 아시안컵 조별리그 기대에 벗어난 선수라는 타이틀로 이번 대회에서 부진했던 선수 특집 기사를 게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대부분이 한일전에 등장했던 선수들이었는데 특히 한 선수에 대해서는 전범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니시오 류야로 이번 대회의 부주장을 맡은 리더 한 명이라고 소개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중국과의 첫 시합에 선발 출전한 그는 상대의 도발에 화가 나서 손이 나가버려 퇴장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8회 연속 올림픽 출전을 놓치는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며 중국에 승리했기에 망정이지 자칫했으면 대전범이 되어버릴 수도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노자와 브랜든 타이시 골키퍼였는데요. 그는 이번 대회 한일전에서 첫 출전했지만 한국에 골을 내주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득점으로 이어졌던 코너킥 때 어설프게 튀어나와 공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김민우에게 골을 내주고 말았다며 코너킥의 질이 높았다고 해도
노자와의 대응이 좋지 않았던 것도 분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수는 한다 리쿠였습니다. 그는 파리올림픽 일본 대표 중에서 가장 기대받던 사이드백이었다고 소개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변하고 말았다며 작년 7월 부상으로 장기간 복귀하지 못했는데 올해 4월에도 급성 위염으로 이탈, 뒤늦게 대표팀에 합류해 한일전에 기용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공격에 가담하지 못하며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 이번에 김민우를 마크하고 있던 그가 너무 쉽게 헤딩슛을 허용하고 말았다고 호평했습니다. 이번 보도에 일본 SNS에서는 한국전은 완전히 한국이 원하는 대로 당했다. 수비를 강화해 점수를 내지 못해 짜증이 나기를 한국은 기다렸다. 그리고 그게 빙고. 한국전에서 킥오프 전 국가 재창 때 한국 선수들의 기합이 들어간 표정부터 대단했다. 그 시점에서 의욕은 분명히 한국 선수들이 더 뛰어났다고 생각한다. 한국전은 완전한 감독의 실수, 잘못 읽은 전술 실수네. 전반전을 그냥 넘긴 것이 큰 잘못. 수비로 끌고 가는 한국에 일본도 맞춰주고 말았다. 일본인이기 때문에 응원은 하고 있지만 너무 허술한 공격력이라고 생각한다. 감독님도 좀 경험이. 조 쇼지가 일본 대표였던 것을 본 세대의 사람들은 모두 생각하고 있겠지만 네가 그런 말 하지마 라며 웃었을 듯. 골 빗나간 적 자주 있었잖아. 뻥쉬운 날리다가 계란 맞은 쪽이 말하니 설득력이 남다르군요. 뭐 끝난 게 아니고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이기 때문에 끝까지 힘내세요. 포워드가 득점할 수 없는 것은 이 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대표 모든 포워드가 득점할 수 없다. 한국전 실패는 전략 실수잖아. 빡빡한 일정에 로테이션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도중부터 주력을 낼 것이라면 처음부터 출전시켜야 했고 쉬게 한다면 온전히 쉬게 해야 했다. 어중간해져 버렸다. 주력 온전이라면 후지오와 히라카와는 선발로 내놓지 않아도 좋았다. 그리고 골키퍼는 온전하지 않아도 되었다. 또 뒷담화로 이런 핑계를 대니까 일본은 강하다고 생각하고 싶은 팬이 착각하는 거지. 일본은 약하다. 이상입니다. 오랜만에 올림픽에 못 나갈지도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등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이렇듯 수많은 패배 분석 기사가 나왔지만 결국 결론은 이번에도 한일전에 1군이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한일전에서 대부분의 선발 선수를 교체한 로테이션을 가동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일본 언론과 방송은 보이지 않아 쓴웃음이 나온 건 어쩔 수 없었네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